2차 부등식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필수 예제 20번부터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같이 개념 정리할 건데요. 자, 연립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할 때는 부등식을 두 개를 줘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주는데 동시에 이 부등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위에 거를 풀 건데 자, 위에 거에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5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먼저 하나 풀어주셔야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7이랑 5랑 이렇게 주면 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7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하나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해의 범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때는 요 각각을 0되도록 하는 x 바깥 영역이에요. 요 각각을 0되도록 하는 x의 바깥 영역입니다. 각각 0되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7이랑 5인데 마이너스 7과 5의 바깥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y는 요런 함수꼴로 정리했을 때 0보다 큰 범위야. 자, 2차 함수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기억을 기준으로 y가 양수인 범위니까 이렇게 y가 양수인 범위이기 때문에 5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표현을 할 거고 그거를 선생님이 수직선상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큰 영역으로 부등식 하나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 풀 건데 두 번째 부등식은 6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가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 요거고요. 여기서 인수분해가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이거? 3x, 2x로 일단 쪼개주고요. 요 5를 어떻게 쪼개면 될까요? 5랑 1이랑 쪼개면 되겠죠. 그러면 5를 여기다 주고 1을 여기다 주고요. 요렇게 두기 곱해서 마이너스 10x, 요렇게 두기 곱해서 플러스 3x 만들어주면은 3x 마이너스 5 곱하기 2x 플러스 1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입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각각 0되도록 하는 x의 바깥 영역이 돼요. 따라서 얘를 0되도록 하는 x가 3분의 5입니다. 3분의 5는 2.xx예요. 2.xx. 따라서 3분의 5를 5보다 왼쪽에 있는 여기 3분의 5라고 주시고 얘를 0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7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쯤을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를 살짝만 미안합니다. 여기를 3분의 5라고 하시고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바깥 영역이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입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수직선 항에서 동시에 만족해야 돼. 위의 식도 만족해야 되고 밑의 식도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로 두 줄 지나가는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 두 줄. 자, 이렇게 한 줄 지나가고요. 여기도 이렇게 한 줄 지나가니까 요 영역이 이제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마이너스 7보다 작은 영역과 이렇게 한 줄 지나가고 이렇게 한 줄 지나가니까 x가 5보다 큰 범위가 최종 부등식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부등식을 제대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한쪽에는 이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면서 여긴 등호가 있고 여긴 등호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요 2번 풀 건데 요 위에 거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인수분해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바로 가겠습니다. 4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을 때는 바깥 영역이 아니라 사이 영역이 돼.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y는 꼴로 줬을 때 2차 함수를 정리를 해보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 기형상 x축과의 교점이 하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하나가 1이 나와요.
근데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x축 위에는 양수고 x축 밑에는 음수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니까 이렇게 사이 범위로 나오는 거야. 따라서 0 되도록 하는 x값 사이 범위고 0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선생님이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점은 이제 포함을 한다는 소리야. 포함을 한다는 소리고. 자, 두 번째 부등식 요거 풀 건데,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얘가 3x 플러스 1,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우빈아, 얘는 사이야 바깥이야? 그렇지, 바깥이지.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을 때는 바깥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각각 0 되도록 하는 x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2를 잡아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3 대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9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더 뒤에 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고, 2는 1보다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2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바깥의경인데 등호 포함이에요? 등호 미포함이에요? 등호 포함해요? 등호 안 포함해요? 안 포함하죠? 그러면 여기는 위에는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뚫어주고, 이렇게 왼쪽으로 잘 봐야 돼. 이렇게 왼쪽으로 입을 벌려줘야 되고, 어디야 이거? 2가 어딨니? 2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알겠죠? 강민아 이거 잘 봐야 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어? 자,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지연아, 두 줄 지나가는 범위 불러볼까? 여길 봐.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우찬아,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여기잖아. 여기 위에 돌을 던졌을 때 땅땅 두 번 띵기는,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자, 그러면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여기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 범위로 잡아줄 건데, 마이너스 4분의 3에서는 두 줄이 지나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도 포함이고 얘도 포함이니까 여긴 등호를 포함시켜줘야 돼? 포함시켜주지 말아야 돼?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는 여기는 뚫려있고 여기는 막혀있으니까 한 줄이 지나가는 거라서 여기는 등호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부등식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포함 여부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 안 듣고 첨삭 선생님을 괴롭히면 나한테 혼나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부등식 풀 건데 요거 하나 풀어야 되고 요거 하나 풀어야 돼요. 나 푸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자,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 거예요. 2x 플러스 5가 x제곱보다 작다. 요 부등식 하나 풀어보시고, 두 번째 x제곱 7x 플러스 8 요거 하나 풀 거예요. 직접 풀어보세요. 내가 돌아가면서 물어볼 겁니다. 본인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네. 바꿔. 바꿔. 자, 물어보겠습니다. 상진아, 여기서 x 해보면 어떻게 나와? 그렇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고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바깥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를 0 되도록 하는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까지 접근을 해야 돼. 근해 공식 한번 써보자. 요 방정식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도 되고, 근해 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 곱하기 c 해서 플러스 5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바깥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부등식으로 표현해 주면은 1 플러스 루트 6이 오른쪽에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루트 6이 왼쪽에 있을 건데, 바깥 영역이고 등호 미포함이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요런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구한 거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8까지야. 그럼 요 마이너스 1의 위치를 보자고. 마이너스 1의 위치를. 마이너스 1은 자 1 플러스 루트 6은 양수고 1 마이너스 루트 6은 음수니까 사이에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어? 요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오른쪽에 있겠어요? 왼쪽에 있겠어요?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오른쪽에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줘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 할 수가 없고 그냥 안 한다는 소리야. 그럼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화낼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8은요. 8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요건 이제 사이범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8의 사이범위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뚫어주시고 이렇게 가가지고 8 사이범위로 잡아주라고 했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두 줄 지나가는 범위라고 얘기했어. 지연이 얘기해봐.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어디야? 그냥 계속해. 어? 그래. 1 플러스 루트 6, 8. 이거를 집중을 하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데 지금 쳐 졸고 앉아 있으면은 그걸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다고요. 너네가 여기 위에서 돌멩이를 떨군다고 생각해봐. 두둑 두 번 지나가는 두 줄을 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두 줄 지나가고 나머지 줄은 한 번만 만나잖아. 돌멩이가 딱딱. 여긴 두둑 이렇게 두 번 떨어지나.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두 줄 지나가는 범위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일단 여기까지로 잡아주라고요. 따라서 x는 1 플러스 루트 6과 8 사이라고 가정해놓고 등호 포함 여부를 봐야 돼. 자, 여기 위에는 한 줄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뚫려 있어요. 그럼 여기 1 플러스 루트 6에서는 두 줄이 지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줄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등호는 포함시켜야 돼, 빼야 돼? 빼야죠. 요 8일 때는요, 여기는 포함이고 여긴 미포함이니까 두 줄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등호를 미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찬 알겠지?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꺾은 선 그래프 기형 그리는 것도 가르쳐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절대값 x-1이 3보다 작다. 이 꺾은 선 그래프는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1에서 이제 꺾여요. 1,0을 지나요. y는 꼴로 잡았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y는 꼴로 잡았을 때 오른쪽은 이렇게 뻗어나갈 거고 왼쪽은 이렇게 뻗어나갈 거야. 그래프로 접근했을 때. 1보다 큰 경우에서는 얘가 y는 그대로 x-1이라는 함수고, 얘는 원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던 게 이렇게 x축 대칭됐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대칭 이동시켜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 자, 그리고 y는 3이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위를 지나갈 거야. 어쨌든 얘는 y절편이 1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 y가 3과의 교점을 잡을게요. y는 3과의 교점. 이 교점의 x좌표를 각각 다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3이 되도록 하는 x, x-1이 3이 되도록 하는 x가 몇이야? 4지요. 그리고 얘를 3이 되도록 하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3이 되도록 하는 x, 넘기고 넘겨주면은 여기 x 오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요 절대값 그래프가 요 3보다 밑에 있는 영역이니까 요 부분이잖아. 이렇게 밑에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사이 범위로 나와. 사이 범위로. 그래서 1번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해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범위였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 그리고 4 사이 범위 부등식 풀 거니까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부등식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다 2를 곱해서 2x제곱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3 뒤로 넘겨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분을 인수분해 주면은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상진아, 요거 바깥범위야 사이범위야? 바깥범위죠. 그러면 바깥범위라고 할 때는 0되도록 하는 x랑 0되도록 하는 x를 잡으라고 했어요. 0되도록 하는 x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여기 있겠죠? 얘를 0되도록 하는 x 몇이에요? 2분의 3이죠. 2분의 3은 1.5니까 4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한 여기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2분의 3. 그리고 바깥범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위에는 이제 포함을 시켜야 돼. 여기 등호 포함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그리고 2분의 3 여기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입을 벌려 주셔야 됩니다. 자, 지연아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우민아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여기 보이지? 일단 여기랑 여기 보이지? 그지? 여기도 이렇게 두 줄 지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두 줄 지나가는 거야. 두 줄 지나가면 뭐 범위를 먼저 잡으세요. x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그리고 x는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리고 등호 포함 여부 보자고. 자, 요 부분에서 마이너스 1은 한 줄 지나가요? 두 줄 지나가요? 두 줄 지나가니까 여기 등호는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나가고 여기는 안 지나가니까 한 줄 지나가는 거라서 여기는 등호를 미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 경우에서도 2분의 3은 둘 다 포함시키니까 등호 포함. 그리고 여기는 4는 하나만, 한 줄만 지나가니까 등호 미포함. 따라서 요렇게 또는 요렇게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요거 한 문제 나오니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적어 놓으시고 과제로 476번은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자, 오늘 이 책 끝낼 거니까 좀 집중해가지고 딱 잘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평면좌표 넘어가야 돼요. 자, 필수예제 2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찬아, 이거 바깥범위야 사이범위야? 하나야, 이거 바깥범위야 사이범위야? 인수분해 해볼게. 얘랑 얘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사이 범위로 나와요. 그리고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 해주면 x, 2a를 쪼개서 2a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 잡을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돼요. 사이 범위예요. 그러면 이건 케이스가 두 가지야. x가 a에서부터 2까지일 수도 있고 x가 2에서부터 a까지일 수도 있어. 확실하진 않아. 근데 얘는 확실해.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고 여기는 등호가 미포함되어 있고요. 얘는 등호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두 개를 조합해서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나와야 돼. 그럼 확실한 거 먼저 할 거야. 얘를 0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니까 x 수직선 크게 하나 그려놓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사이 범위는 확정적으로 지어 놓을 거야. 그리고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2에서부터 A까지일 수도 있고 A에서부터 E까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이렇게 해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는 최종 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로 끝나야 돼. 최종 해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중에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봐봐. 만약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이 두 줄 지나가는 범위에서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끝나는 지점이 점점 와가지고 그래도 요 2에서는 끝나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한 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한 줄이 지나가면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요렇게 돼가지고 지금 만족을 하잖아.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풀어서 끝나는 범위가 결국에 2에서는 끝나야 되고 A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라고요. 우찬이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 A의 출발 지점을 봐야 되는 거야. A가 물론 여기서 시작해도 되잖아. 그지? A가 이렇게 시작해도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A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한 줄 지나가는 범위가 요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니네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A가 확실한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뒤에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상진이 이해했어? 제발 얘들아 잘 들어. 집중해서 들으면은 할 수 있는 걸 왜 지금 안 듣고 뒤에 가서 힘들게 하니 사람을. 어? A가 확실한 건 마이너스 1보다 뒤에 있는 건 맞잖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집중하려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요 A가 점점 와가지고 마이너스 1이랑 서로 같아지면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요 한 끗 차이로 놓친다고. 만약에 요렇게 시작해가지고 잘 들어봐. 만약 요렇게 되면은 여기서 한 줄 지나가 두 줄 지나가. 마이너스 1에서 한 줄 지나가 두 줄 지나가. 한 줄 지나가잖아. 한 줄 지나가니까 이렇게 뻥 뚫린다고. 여긴 몇 줄 지나가? 두 줄 지나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의 해를 만족한다고 보면은 여긴 등호가 없고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점점 와가지고 A랑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아 해도 되느냐? 여기 등호 포함시켜야 돼? 안 포함시켜야 돼? 그렇지, 포함시켜야지. 요거 한 줄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A가 점점 와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느냐? 요거를 너네가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477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성진아,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그치? x-2 곱하기 x-4의 바깥 영역이지. 그럼 2와 4의 바깥 영역이야. 첫 번째 한 줄 지나가는 게. 자, 수직선상에 나타내 줄게. 여기 2랑 4.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너네가 내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그 누구의 설명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 때 좋은 기회니까 들으라는 소리야. 2보다 왼쪽, 4보다 오른쪽 이렇게 한 줄이 지나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기는 되네요. 요거 인수분해 주면은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등호 포함하면서 사이 범위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지나가는 거랑 이렇게 두 줄 지나가는 걸 합쳐서 4에서부터 6까지가 나와야 돼. 그래서 최종 부등식의 해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된다고. 최종 두 줄 지나가는 거를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팅을 할게. 그러면 확실한 거는 여기가 6이니까 요 사이 범위로 시작하는 게 끝나는 지점이 100% 6이 돼줘야 될 거 아니야. 6에서 이렇게 끝나줘야지 두 줄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 미치겠네. 요렇게 두 줄 지나가면서 이렇게 될 거고, 시작하는 지점이 A, 마이너스 A.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A의 시작점이, 잘 봐, 마이너스 A의 시작점이 만약에 요렇게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A가 요렇게 떨어지면 여기도 두 줄 지나가는 거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최소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상적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A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자고. 알겠어? 이렇게 해주면은 한 줄, 요렇게 되잖아, 지금. 어쨌든 여기쯤으로 이 마이너스 A 낙하 지점을 여기쯤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추락을 시켜. 알겠어?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A가 중요한 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2랑 4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근접하게 가. 그런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등호 포함 여부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자 봐봐. 마이너스 A가 2일 때 마이너스 A가 실제로 2라면 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2라면 여기는 몇 줄 지나가? 한 줄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기 등호 포함시켜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된다고. 된다고요.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A가 마이너스 2가 돼도 여기 한 줄, 미쳤네. 여기도 한 줄 이렇게 지나가니까 두 줄 지나가는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고. 자, 그럼 점점 가서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어떻게 돼? 돼, 안 돼? 여기 등호 포함시켜야 돼, 안 포함시켜야 돼? 포함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당연히 포함시켜야지. 그래도 여기는 지나가고 여기는 안 지나가니까 여기 뚫려 있는 게 맞잖아. 최종 해에서 이게 뚫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둘 다 등호를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걸어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최종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478번 가지고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선생님 수업을 지금 제대로 안 들으면은 너네가 첨삭에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선생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일단 얘 인수분해 해주면은 얘는 2x-3 x 플러스 2 x-3 x 플러스 2 x-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얘 인수분해 해주면은 얘 인수분해가 2x-3 그리고 x-a로 인수분해가 돼서 요 사이 범위로 나와. 자, 한 번만 더 집중해봐. 자, 그리고 둘 다 보면은 등호가 없어요. 뚫려 있는 거야. 그럼 확실한 거 먼저 하자고.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야. 자, 수직선 하나 그릴 거야. 한 줄을.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주고 위에 한 줄 깔 건데 바깥 범위네. 바깥 범위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는 사이 범위인데 확실한 거는 2분의 3. 2분의 3이 1.5야. 여기 2분의 3이 있어. 1.5 여기는 하나 포함시켜야 돼. 그럼 A가 어디를 가져야 될까? A가 어디를 찍어줘야 될까?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정수 X가 4분이래.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사이 범위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서 사이 범위가 돼야 돼? 4가 어딨니? 4가 여기 있잖아. 5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분의 3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서 응? 4 하나만 포함돼야 된다니까 미치겠네. 자, 집중. 요 4 하나만 포함해야 돼. 두 줄 지나가는 범위에 4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요렇게 가다가 제발 다 왔다. 요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낙하 범위가 4랑 5 사이에
그러니까 4랑 5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A가 떨어지면은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여기도 미포함, 여기잖아.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여기니까 이렇게 되면서 4를 지금 포함한다고.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정수 X에 4만 존재한다고. 그래서 A가 떨어질 낙하 지점을 근사적으로 추론해주면은 4랑 5 사이에 떨어질 거라고 추론을 하자고. 따라서 A는 4와 5 사이에 떨어질 거를 추론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보자니까. 만약 4에 떨어진다면은 얘가 떨어지는 범위가 4에 떨어진다면은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여기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4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4는 등호를 포함시켜야 돼, 안 포함시켜야 돼? 그렇지, 안 포함시켜야지. 그러면 만약에 5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봐. 5에 떨어지면은 두 줄 지나가는 범위에 정수 5가 포함이 안 돼요. 요렇게 두 줄 지나가는 거잖아. 결국에 5도 포함 안 되니까 정수 오직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대답 잘해야 되는데 A에 5를 포함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시켜야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추론해서 머리를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479번 선생님이 과제로 넘길 테니까 딱 필수예제 22번까지만 23번 두 문제만 더 풀고 좀 쉴 테니까 좀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허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고요. 실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식 두 개를 쓰면은 K에 대한 부등식 두 개를 구해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두 줄 지나가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건 방정식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음수가 돼야 돼요. 즉 B'제곱 마이너스 AC가 그의 제2공식으로 B'제곱, 얘 반쪽인 거의 제곱인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가 나야 돼. 그리고 요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중근도 실근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4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얘는 2K 플러스 3 곱하기 2K 마이너스 3으로 합차꼴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2K 플러스 3 곱하기 2K 마이너스 3의 사이 범위로 나올 거고 여긴 공통인수로 K를 끄집어내주면 K가 빠지면서 K 마이너스 4의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바깥 영역으로 나온다고. 끝났어요. 그러면 등호 포함 여부를 잘 보셔서 수직선상에 두 줄로만 표현해 주시면 된다. 자, 크게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마지막. 자, 끝났어. 자, 일단 이렇게 X축 하나 그려놓고 얘는 사이범위예요. 우찬아, 뭐랑 뭐 사이범위야? 얘를 0되도록 하는 K. X축이 아니라 K축이라고 잡아줘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분의 3. 자,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의 사이범위. 근데 여기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을 때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뻥 뚫어주는 거고요. 여기는 0되도록 하는 K가 0이랑 4니까 K의 범위가 0과 4의 사이 범위로 나와요. 그럼 0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0이 있을 거고 4는 한참 가서 여기쯤 있을 거고 바깥 범위예요? 사이 범위예요? 이거 근데 잘못 얘기했네. 이거 바깥 범위야?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죠? 바깥이죠? 근데 여기 등호 있죠? 등호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요렇게 두 줄이 지나가니까 요렇게 여기야 두 줄 지나가는 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0
사이라고 잡아주고 등호 포함 여부까지 마지막에 판단하라고. 0일 때는 한 줄 지나갑니까? 두 줄 지나갑니까? 요 0일 때는 두 줄 지나가니까 포함. 2분의 3일 때는 여기는 지나가고 여기는 안 지나가니까 한 줄 지나가는 거라서 미포함 시켜서 최종 K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여기 등호 포함 여부 놓치지 말고 카운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23번입니다. 세수가 둔각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되도록. 자,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 가장 긴 변을 A, 나머지 두 변을 B랑 C라고 할 때 둔각 삼각형의 특징은,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커야 돼요.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23번 별표 쳐놓으시고 공식을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둔각 삼각형의 특징이에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 만약 이게 등호일 때는 직각삼각형이고 부동방이 거꾸로 돌아갈 때는 예각삼각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조건 하나 만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돼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돼요. 이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이건 둔각 삼각형, 삼각형 중에서 둔각 삼각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 각각이 변이 되려면, 삼각형으로서의 변이 되려면은 얘도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x-1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요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즉,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세 줄 지나가는 범위를 구해야 돼. 세 줄 이번에는. 자, 그러면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제곱보다 커야 되고, 가장 긴 변인 x 플러스 1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두 개 더해주면은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x가 1보다 커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자, 요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정리하시면 필기하신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을 한번 내보세요, 숙소 그려서. 자,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동민이 해봤어? 자, 여러분 푼 거 답 선생님이랑 맞춰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풀라고 했던 얘 정리하면요. 얘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로 정리가 되고 얘 또 끄집어내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사이 범위로 0과 4 사이 범위가 돼요. 일단 첫 번째로 x는 0과 4 사이. 두 번째로 요거 정리해주면은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세 번째로 요 세 개를 모두 양수가 되게 하려면 가장 작은 것만 양수가 되면 되니까 x-를 0보다 커야 돼서 x는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세 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지울게. 자, 첫 번째 1번 요 조건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요 조건 만족해야 되고, 세 번째 요 조건 만족해야 되고. 니네 학교 끝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냐. 힘들고 졸리겠지.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선생님이 찍어놓은 거 집에 가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야지 니네께 될 거 아니야. 내가 신나게 풀면 뭐하냐. 지금 집중해서 딱 보면은 끝날 수 있는데. 자, 수익선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세 줄 한번 쌓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0에서부터 4까지의 자, 여기 0 주고 여기 4 주고 0과 4의 사이 범위니까 이렇게 뻥 한번 뚫겠습니다. 자, 두 번째 x는 2보다 커야 된다. 2의 오른쪽이겠죠. 2가 가운데 있으면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x는 1보다도 커야 돼요. 1은 여기겠죠. 1보다도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에 세 줄 지나가는 범위를 보시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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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세 줄이 지나갑니다. 요렇게 세 줄이. 그래서 요렇게 떨고 주셔서 최종 x의 범위는 2에서부터 4까지가 되겠네요. 물론 2도 포함 안 되고 4도 포함이 안 될 거예요. x는 2보다도 커야 되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된다. 네, 요걸 최종 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빈이 맞았어? 네. 이렇게 하는 거야.